안녕하세요. 저는 제18회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 우수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경기도 처인성 유치원 교사 황경미입니다. 저는 4세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코딩놀이 프로젝트로 유아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하이클래스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의 연구가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계기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연구의 필요성과 실행 과정,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후 마지막으로 연구의 마무리와 성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나름 자부했었는데 최근 들어 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듀테크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유치원에서도 디지털을 활용해야 하는 때가 왔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구글 계정도 처음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줌을 활용한 수업도 하면서 놀이와 디지털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지 처음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디지털 놀이에 관한 책도 읽고 연수를 듣기도 하면서 조금씩 디지털을 활용한 놀이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공문을 통해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라는 대회를 알게 됐고 어떤 대회인지 궁금해서 연수도 신청해서 듣고 지식센터 강의도 수강하게 됐습니다. 연수와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해보고 싶다. 하지만 막막하다 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도전의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공문에 있는 요강을 열심히 읽어보고 대회에 대해서 파악한 후 에듀넷에 접속해서 입상작을 찾아보면서 보고서 제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어떤 것을 통해 이러한 것을 기르고자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제목이 많았고 저도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서 코딩 놀이 프로젝트로 유아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하이클래스 만들기라는 연구의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이 우리 유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것처럼 저는 유아들이 혼자 하는 수동적인 디지털보다는 다양한 대상과 함께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 중 가장 먼저 협력하는 디지털 경험의 중요성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아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놀이 중심 교육 활동에 유아들에게 맞는 에듀테크를 접목하고 여기에 하나 더 유아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디지털을 활용하며 놀이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더한 유아 맞춤 놀이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구의 필요성 중 두 번째 내용인 코딩 놀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된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의 필요성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유아들에게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미래 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하고만 하는 디지털 놀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이 함께 미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갖춰진 교실인 하이클래스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하면 다른 보고서와 차별화를 둘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신문 기사의 형식을 빌려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협력하는 디지털 경험과 유아 맞춤 놀이 프로젝트의 개발, 그리고 유아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 향상이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후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실행하면서 연구를 위한 수업을 하기보다는 수업과 놀이 속에서 디지털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놀이가 단순하게 기기를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대상과 함께 협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함께, 공동이라는 뜻의 콜을 프로젝트 제목의 서두에 두어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대상과 협력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DING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실에서 유아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4가지의 놀이 주제, 나, 친구, 공동체, 환경을 선정하였고, 평소 유아들의 놀이 과정을 고려해서 4가지의 놀이 단계에 발견하기, 관심 갖기, 놀이하기, 성장하기를 고안하고 각 타이틀의 이니셜인 DING를 합성하여 코딩 놀이 프로젝트라고 타이틀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딩 놀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아들이 4가지의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4가지의 미래 역량은 여기 제시된 것과 같이 자율성, 창의성, 협력과 소통, 문제 해결의 4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디지털 놀이 활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원래 유치원에서 항상 하던 놀이 중심 교육 활동에서 에듀테크를 추가로 제공해서 놀이를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터치, 하이테크, 하이클래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미래의 역량의 HIGH와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하이터치는 유아를 존중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육. 하이테크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유아 수준에 적합한 에듀테크 활용 놀이. 그리고 하이클래스는 교사의 관찰과 지원, 정서적 교류를 바탕으로 유아 수준에 맞는 에듀테크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실을 뜻합니다. 이 2가지 개념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실을 뜻하는 하이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딩 놀이 프로젝트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4가지 주제와 자연스러운 놀이 과정인 4단계의 놀이 단계를 통해서 자율성, 창의성, 협력과 소통, 문제 해결의 4가지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흐름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유치원에서 디지털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일반화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실천했습니다. 연구자인 저 역시 디지털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유치원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환경을 적극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코딩 놀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결과는 연구 목표와 관련하여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디지털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증진할 수 있었고 유아 맞춤 미래형 놀이 중심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실천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실인 하이클래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천 결과에 대해서도 4가지 주제와 4가지 미래 역량 관련지어 정리해봤습니다. 코딩놀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아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창의성을 증진하는 놀이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며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돕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래 역량을 갖춘 유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반은 15명의 유아 중 4명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함께 생활하며 놀이하고 있는 통합학급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사와 협력교수를 진행하고 있고 특수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강사도 배치되어 있어서 3명의 교사가 함께 교실에서 유아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 덕분에 교실에서 에듀테크를 적용한 놀이 활동을 하고 난 후 유아들의 반응이나 개선점, 보완점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 교사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프로젝트가 유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래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프로젝트 질적 검증에 활용할 수 있었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검사의 사전 사후 검사에서도 유아들의 프로젝트 활용 경험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중요한 것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유아들의 놀이에 에듀테크를 접목했을 때 놀이가 확장되고 흥미가 지속되면서 유아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유아들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선생님들께 제 보고서를 보여주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주변 선생님들께 보고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선생님들께 제 보고서를 보여주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씩 보고서를 매끄럽게 다듬어 갈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아찔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보고서 제출 며칠 전에는 사진이 몽땅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새벽까지 다시 작업을 한 날이 있었는데 사진을 주제별로 나눠서 용량을 줄인 후 폴더별로 저장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다행히 보고서에 다시 사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대의 시행 공문, 요강, 심사 기준은 출력해서 자주 보면서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연구대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상 비율이 60%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시도대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모두 전국대회에 출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속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수상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국대회 준비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그때 받았던 컨설팅을 통해 저의 감점 요인도 알 수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면 좋을지 조언도 들으면서 전국대회 출품을 위한 수정 작업을 거친 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1등급 후보작이 됐다는 소식을 받았고 발표 심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캐리스로 내려가서 발표 심사를 거친 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국 1등급 수상이라는 명예로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을 통해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12월 1일부터 8일까지 핀란드와 스웨덴으로 교사 역량 강화 해외 연수도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북유럽의 교육 시스템에 큰 관심이 생겼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와 교사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학교 환경, 학생들의 다른 속도를 인정하고 돕는 학교의 제도 등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유아마다 디지털 경험에 대한 편차도 크고 통합학급인 우리 교실에서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까? 혹시라도 이 부분이 연구에 제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저의 연구에서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유아들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서 발달 속도가 느린 친구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협력하는 태도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터치 같은 조작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모든 유아들이 쉽고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연구를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연구가 많은 선생님들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앞으로 유치원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연구에 대해 잠시나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